안녕, 캣 전업이.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저스틴 발도니와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소송 때문에 요즘 캣타넷이 아주 난리야. 두 사람 때문에 조용할 틈이 없더라니까? 완전 시끌시끌해. 그런데 말이야, 블레이크를 상대로 저스틴이 낸 4억 달러 맞소송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그럼 오늘도 시캣이랑 같이 들춰보자고. 렛츠고! 2024년 12월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촬영장에서 저스틴 발도니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어. 20일엔 캘리포니아 민건국에 무려 80페이지 분량의 인권침해 소송을 접수했고 31일엔 아예 연방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지. 블레이크는 저스틴이 몸매 비하부터 각종 성희롱 발언까지 했고 자기 평판을 망치려고 조직적으로 헛소문까지 퍼뜨렸다고 주장했어. 그리고 다음날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지. 내 법적 대응이 부당함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악랄한 보복 수법을 밝히고 앞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하지만 저스틴은 완전 거짓이라며 성희롱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제작사인 웨이페어러 스튜디오와 함께 블레이크는 물론 블레이크의 홍보 담당자 레슬리 슬론, 남편 라이언 레이놀즈까지 명예훼손으로 막 고소했어.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야. 저스틴은 블레이크의 주장을 다룬 뉴욕타임스 기사에도 2억 5천만 달러짜리 소송을 걸어버렸지. 말 그대로 블레이크한테 전면전을 선포한 거야. 저스틴 측은 심지어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따로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블레이크 부부와 나눈 사적인 문자 메시지까지 올려버렸대. 그 문건엔 블레이크 부부가 촬영장에서 저스틴의 감독 권한을 뺏으려 했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었어. 이런저런 폭로가 이어지면서 여론은 완전히 저스틴 쪽으로 기울었고 블레이크는 순식간에 국민 비치가 돼버렸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이 쏟아졌고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고 말았어. 판사가 블레이크 라이블리, 라이언 레이놀즈, 뉴욕타임스, 그리고 블레이크 홍보회사를 상대로 한 저스틴의 소송을 전부 기각해버린 거야. 루이스 제이 리만 판사는 블레이크의 모든 주장이 특권이 적용되는 법원 서류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며 명예훼손을 주장한 저스틴의 소송을 모조리 각하해버렸지. 여기서 말하는 특권은 말이야, 법정 다툼 중에 나온 주장은 방어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다 하고 다시 소송을 걸 수 없게 막아주는 일종의 법적 방패 같은 거야. 데일리 메일이 입수한 명령서에 따르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 웨이페어러 측은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특권이 적용되는 그녀의 고소장에 기재된 진술 외에 다른 진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웨이페어러 측은 라이언 레이놀즈와 레슬리 슬론이 저스틴 발도니의 성적 비행을 비난하는 추가적인 발언을 했고 타임스 또한 웨이페어러가 비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주장하는 추가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웨이페어러 측은 라이언, 레슬리, 타임스가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발언들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의심했을 것이라고는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다. 웨이페어러 측의 추가 주장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수정소장은 전면 기각되어야 한다. 이어진 판결문에는 뉴욕타임스에 대한 판단도 있었어. 타임스는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를 검토한 뒤 다소 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타임스가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입장을 편들기 위해 그런 보도를 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동기는 없다. 법원은 저스틴 측에 6월 23일까지 두 번째 수정소장을 제출할 수 있게 했는데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딱 하나, 계약에 대한 불법적 방해 및 묵시적 계약 조항 위반과 관련된 내용뿐이래. 무려 132페이지에 달하는 이 의견서에는 저스틴 발도니가 주장한 내용들이 왜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 아주 자세히 설명돼 있었고 여기엔 블레이크, 라이언, 레슬리가 민사상 강요를 했다는 주장도 들어가 있었지. 참고로 민사상 강요는 폭행이나 협박 같은 수단으로 상대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원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억지로 시키는 걸 말해. 판사는 또 이렇게 말했어. 웨이페어러 측은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영화 창작 통제권을 가로채려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 행위는 캘리포니아 법상 민사상 강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민사상 강요 협박 때문에 돈이나 재산을 넘겨주고 그걸 돌려받기 위해 소송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본다. 하지만 웨이페어러 측은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위협이 부당한 강요였다고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블레이크 라이블리, 레슬리 슬론, 라이언 레이놀즈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라이언 레이놀즈, 레슬리 슬론, 비전 PR이 청구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요청한 변호사 비용, 3중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됐어. 다만 이번 결정은 완전 기각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기각이라고 해. 워너비들, 이번 분쟁의 시작이 블레이크의 성희롱 주장이었다는 거 기억나지? 판사는 그녀가 촬영장에서 느낀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제안했던 요청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결했어. 설령 해당 조치가 나중에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근로자는 강요 혐의로 오해받을 걱정 없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주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나중에 그것이 부당한 위협이었다며 피해자 행세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블레이크가 내 편집본을 쓰지 않으면 영화 홍보 안 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블레이크에게 계약상 영화 홍보 의무가 있었다는 어떠한 주장도 제기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녀가 홍보 의사를 밝힌 것은 웨이페어러 측이 그녀의 편집본을 사용하기로 한 데에 대한 정당한 교환 조건이라고 봐야 하며 그 이상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라고 판결했지. 요약하자면 저스틴 발도니 측의 명예훼손과 강요 주장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 블레이크 라이블리 측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야. 저스틴 발도니의 소송이 기각되자 안도의 한숨을 쉰 곳은 마블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였어. 저스틴은 영화 데드풀 앤 울버린에 등장하는 나이스풀 캐릭터가 자신을 조롱하고 희롱하며 비웃고 위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문서를 모두 보존하라는 소환장을 마블 스튜디오에 보냈거든. 그런데 소송이 기각된 후 리만 판사는 웨이페어러 측이 마블에 발부한 소환장을 무효화하고 마블의 기밀 문서 공개를 금지하는 보호명령을 바란다는 마블의 요청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데일리 메일은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이런 성명을 입수했지. 오늘의 판결은 블레이크 라이블리에게 완벽한 승리이자 혐의를 벗게 해준 판결입니다. 또한 저스틴 발도니와 웨이페어러 측이 보복성 소송에 끌어들였던 라이언 레이놀즈, 레슬리 슬론, 그리고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이 4억 달러 소송은 사기극이었고 법원도 그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봤습니다. 우리는 이 부당한 소송을 주도한 발도니, 샤로위츠, 네이선, 그리고 웨이페어러 측 인물들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다음 라운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자신의 키스타그램 스토리에 보복 소송의 고통에 대한 글을 올리며 여러 여성 인권단체 링크도 함께 걸었어. 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많은 이들은 맞서 싸울 자원이 없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여성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데 목소리를 낼 권리를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저를 지지해준 많은 분들께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뉴욕타임스 대변인도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정직한 보도를 억압하려는 터무니없는 시도였음을 법원이 간파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들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취재했으며 법은 바로 그러한 저널리즘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저널리즘과 기자들이 공격받을 때 법정에서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6월 12일 피플지가 입수한 성명에서 저스틴 발도니 측 변호사 브라이언 프리드먼은 블레이크와 그 팀이 승리 선언을 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어. 이 사건은 거짓된 성희롱 및 보복 혐의,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비방 캠페인에 관한 것입니다. 블레이크 측은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편리하게도 추적 불가능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블레이크 씨의 주장이 어제보다 오늘 더 진실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며 우리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 싸움을 처음 시작했던 때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곧 진행될 그녀의 증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증언은 제가 직접 맡을 것입니다. 대중이 보내주시는 자발적인 지지와 이 사건을 계속해서 통찰력 있고 성실하게 다뤄주는 인터넷 탐정 커뮤니티에 헌신을 감사드립니다. 워너비들, 이번 판결로 저스틴은 한 방 제대로 맞았지만 블레이크가 이 싸움에서 완전히 이긴 건 아니야. 이번에 기각된 건 저스틴이 네가 내 명예를 훼손했어 라면은 맞소송이었을 뿐 모든 시작이었던 블레이크의 성희롱 소송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거든. 저스틴이 과연 6월 23일까지 맞소송을 수정해서 다시 낼지 그 선택부터가 다음 라운드의 열쇠가 될 거야. 그리고 진짜 승부는 2026년에 열릴 본 재판에서 갈릴 예정이지. 그러니까 워너비들 지금 눈 돌릴 틈 없어. 가식해서 끝까지 따라와줘. 엑소엑소 가식해.